오리TV의 오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왕 신라의 삼국통일로 시간여행 떠나볼까요? Let's get it! 국왕 신라의 삼국통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본 다음에 이 고구려의 대외 항쟁을 볼 텐데요.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라 함은 동북아시아의 국제 상황을 의미해요. 국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외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제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한번 볼게요. 일단 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가야가 멸망하고 삼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의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보기 때문에 고백신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왜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는 수나라, 그 다음에 여기는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각각의 팀을 맺은 거예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 따라해볼까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갈라진다. 두 팀이. 이 남북 세력의 그 팀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은 돌궐, 고구려야! 돌궐과 고구려고요. 그다음 백제, 외 이렇게 됩니다. 돌궐, 고구려, 백제외. 돌궐, 고구려, 백제외가 남북 세력이었어요. 수나라하고 신라가 동서 세력이었던 거죠. 수나라하고 신라, 돌궐, 고구려, 백제외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외교를 할 거 아니에요. 외교를 하면 지금 무슨 모양 같아요? 무슨 모양? 약간 십자가 모양이 보이잖아요. 십자 외교다라고 해요.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정해볼까요? 남북 세력은 누가 있었어요? 남쪽과 북쪽 세력이었죠.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세력이 남북 세력이었습니다. 동서 세력은요, 수나라, 이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와 나중에 수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건국될 겁니다. 당나라가 있고요. 우리 6세기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가 있죠. 바로 신라입니다. 새로운 신, 떨칠라,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 수하고 당, 신라가 동서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수나라하고 당은요, 고구려와 많이 다툴 거고요. 신라는요, 백제와 많이 다투게 됩니다. 이 수, 당, 신라는 동서 세력, 돌궐, 고구려, 백제외, 남북 세력. 이때 두 나라가 나눠져 있었구나. 이게 동북아시아의 6세기 말 7세기 초의 국제 정세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대외항쟁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나라, 당나라 누가 이제 마차를 빚는다고 했어요? 고구려가 마차를 빚는다는 거죠. 수나라, 고구려 둘 다 고구려 언제 때리지? 수나라 언제 때리지? 이런 상태, 눈치 게임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수나라는요, 무조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는 꼭 넘어야 되는 큰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도 이제 수나라가 좀 얘가 우리 고구려 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치자. 고구려가 이 요하강, 이여강 따라할까요? 리아워강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는 요하강이죠. 서쪽을 뭐라고 합니까? 요서지방.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하죠. 이 요서지방을 빵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해버리니 이게 고구려의 선제 공격, 선빵을 빡 하고 날린 거죠. 이 고구려의 요서지방 선제 공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598년에 고구려의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을 했죠. 이 수나라는 이거 봐라! 우리 쳐? 안 되겠다. 고구려놈들 손 좀 봐.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수나라의 문제야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 문제가 침공을 합니다. 이 수 문제가 침공을 하는 거야. 전하, 수 문제가 침공했다고 합니다. 뭐라? 막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 문제를 이야! 하고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 문제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격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질 순 없지. 그 다음 왕이 수양제입니다. 이 수양제예요. 이 수양제가 우리도 너 친다 이러면서 고구려를 빡 하면서 칩니다. 이 수양제가 안 되겠다. 전 군사를 모아라! 이렇게 된 거죠. 군사가 위트가 같이라는 말입니다. 군사가 몇만 명이었냐면 우리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해 줄 때 그 군대를 몇 명 보내줬어요? 5만 명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 많은 군대를 갖고 쳐들어갑니다. 113만! 이 113만 대군을 전 군사와 같이 수양제가 빵! 하면서 친 거죠. 근데 고구려가 이제 이겼죠. 전하!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갖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전하가 야! 막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수양제는 안 되겠다. 이 요동성을 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동성은 되게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요동성을 침입을 격퇴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마찰이 일어났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양제가 계획을 짭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요동성이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다른 데를 좀 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거죠. 113만 대군에 30만 대군을 모읍니다. 야, 너네를 별동대라고 이름을 칭할 테니 여기 고구려 수도가 어디입니까? 좁은 국내성 평양성. 기억나십니까? 평양성이 장수왕이 이제 평양성으로 창조를 했죠. 이 평양성을 빡 하고 치자라는 계획이었어요. 누가 쳤어요? 우중문 장군을 중심으로 한 30만 대군의 별동대가 평양성을 빡 하고 친 거죠. 근데 우리는 고구려 아니지 않습니까? 고구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로 와 우리가 쳐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평양성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중문 장군이 생각을 했죠. 병사들이 계속 죽어가고 아파하고 우리 식량도 다 떨어져가고 우리 너무 지쳤어. 돌아갈까? 아닌가? 폐하한테 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근데 이 을지문덕은요 되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을지문덕이. 그래서 을지문덕이 우중문한테 시를 보냅니다.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거예요.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깨뜨렸고 천문을 깨뜨렸고 너의 기묘한 계획은 이제 지리를 통달하였다. 야, 너 지금 싸워서 공이 높으니까 만족하면 알고 이만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중문이 기분은 나쁜데 어쩔 수 없어. 우리 군사들도 다 아파하고 전염병도 돌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중문이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후퇴로 결심하는데 이 돌아가는 와중에 이 살수라는 강이 있어요. 살수라는 강.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청천강. 이 살수라는 강에서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을지문덕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을지문덕이 이 30만 별동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기습을 해버리니 이게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을지문덕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 612년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고구려의 이때 고구려의 을지문덕이죠. 살수대첩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냐면요. 30만 명이 왔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30만 명을 기습을 해서 많은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는요. 고작 2,700명밖에 안 됩니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의 명량이 있었다면 612년 7세기에는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었습니다. 7세기 영양가가 많은 왕 영양왕 단백질 프로틴 7세기 영양왕 때 살수대첩에 큰 성과를 거뒀고요. 수나라는 걸음마다 설레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후퇴를 해요. 근데 수나라가 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이러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이 살수대첩의 큰 성과가 수나라 강대국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와우. 이 수가 멸망하고요. 당나라 당이 건국됩니다. 618년에 진짜 이렇게 수가 멸망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살 수도 없게 만든 살수대첩과 고구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이제 당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것을 세우는데요. 우리는요, 이 당나라가 강대국이기도 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없어지고 당나라가 이제 생겼죠. 근데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한테 계속 당근을 걸어오는 거야. 야, 고구려야, 우리 친해지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당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쓰레기통에 계속 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고구려는요, 이랬습니다. 아니, 내가 수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이 당나라를 대비하기 위한 성을 쌓게 합니다. 이 성, 그게 뭐냐? 바로 이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되게 큰 성이에요.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안 속네?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642년 삼국의 정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42라는 해는요, 되게 important, 중요한 해예요. 꼭 외워야 하는 해입니다. 이 642년 삼국의 상황,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는 겁니다. 고구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요, 을지문덕 때 누구 왕이었어요? 7세기 단백질 프로틴 영양가가 많은 왕 영양왕이었죠. 이때는요, 기억해야 되는 왕이 있어요. 영유왕입니다. 영유왕. 이 영유왕은요, 지도를 그려보면 좀 큼지막하게 그렸습니다. 고, 배, 신, 왜, 돌궐, 당나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당나라하고 고구려는 vs죠. 이 영유왕은요, 계속 야, 당나라랑 친해지면 안 돼, 나 무자와 이러면서 당나라와 이제 좀 친해지려고 친중국파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유왕을 아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명한 사람이죠.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록에는요, 천개소문이라고 돼 있었어요. 천개소문.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 선생님이 연개소문이다, 천개소문이 아니다, 천개소문은 잘못됐다, 연개소문이 진짜 이름이다 라고 밝혀서 지금도 연개소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정복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천개소문이라고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야, 영유왕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유왕은 계속 야 당나라랑 친해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연개소문이 야 영유왕 너 끝까지 말 안 듣냐? 안 되겠다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연개소문의 정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영유왕을 죽이게 되고 이 귀족들도 죽이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자기를 대망리지 최고의 관직이라고 섬깁니다. 이 대망리지라고 하면서 왕보다 솔직히 높아요. 왕이 이때 보장왕이었거든요. 보장왕보다 연개소문이 더 높은 실권자죠.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나는 해가 642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제는요 이때 의자왕 때였어. 의자왕 때는요 야 신라 이때는 백제하고 신라가 싸웠잖아. 둘이 vs였단 말이야. 야 안되겠다 신라를 치자. 이 의자왕이 신라의 40여기선 많은 거예요. 네 40여기선을 확보합니다. 이때는요 신라는 무너진 거야. 위기인 거야. 40여기선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확 무너진 거야. 신라가 위험을 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죠. 대야성, 세숫대야? 네, 대야성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642년에 대야성 전투. 이거는요, 백제 의자왕이 이긴 전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김춘추 아시나요? 김춘추? 나중에 백제를 멸망시키는 왕인데 태종 무열왕이 될 사람이죠. 이 대야성 전투에서 이 김춘추의 사위와 이 사위와 딸 있죠. 제일 사랑하는 딸을 백제가 죽이게 됩니다. 이 백제가 죽이게 된 거야. 왜? 대야성의 성주였거든. 사위하고 딸이.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는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김춘추 같은 경우는요, 안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을 순 없어.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러면서 신라에서 이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고구려 연개소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백제가 우리 신라를 지금 괴롭힙니다. 고구려님 백제 좀 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계로왕이 이제 부귀한테 보낸 편지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합니다. 고구려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연개소문이 네 이놈! 오늘 감히 함부로 말을 돌리느냐? 너네가 지금 고구려에서 빼앗은 땅 다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그건 좀 이렇게 된 거죠. 연개소문이 뭐라? 참나 이 김춘추 저자를 옥에 가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감옥에 갇힙니다. 김춘추는요 머리가 비상해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꾀를 냅니다. 연개소문님 제가 신라의 왕께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당나라로 간 거죠.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 고구려 도움 요청을 못 받아서 생긴 결과가 나당 동맹이라는 거. 여러분 이 642년은요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642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고구려의 대항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우리 수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수나라는요 멸망을 했어요. 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잖아. 살수대처 요동성 함락을 못했죠. 30만에서 2700으로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수나라는 멸망을 하고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이 됩니다. 안 속네 이러면서 당나라와 한판 붙게 됩니다. 근데 연개소문도요 아까 전에 이 연개소문도 말했듯이
당나라를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당강경책이라고, 이 대당강경책,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당나라가 이제 당근을 계속 걸어오니까 좀 싫은데 얘가 절대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 하면서 대당강경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온건하지 않고 강경하겠다는 말이에요. 대당강경책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당나라가 안 속네? 이러면서 우리를 치게 된 거죠. 고구려를. 당태종, 이 당태종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침공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우리는 계속 막을 줄 알았지만 성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성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요동성도 함락됩니다. 이 안시성이라는 성이 남게 됩니다. 이 안시성이라는 성이 남게 됩니다. 성주가 누구일까요? 양만춘. 이 양만춘 장군이었죠. 제가 안시성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성주가 양만춘이었죠. 이 안시성은요, 자연이 만든 천하의 요새였습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요, 뒤에는 산맥이 둘러싸여 있어서 말 그대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시성은요,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계소문과 협동은커녕 마찰을 빚었죠. 그래서 이 영계소문은요, 이 양만춘!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안시성을 쳐들어왔다가 양만춘 장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과 막아냅니다. 영계소문의 공격을. 이 영계소문은 양만춘을 되게 싫어했던 거야. 그래서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 성이 이 당태종의 대공격을 받아. 당나라는요, 되게 강국이었습니다. 당태종의 침공을 막아냈을까요? 그건 바로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성주 양만춘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훌륭한 병사로 성장을 했고, 이 훌륭한 병사들이 나중엔 이 당태종의 침공을 막게 된 겁니다. 근데요, 당나라도 전 군사를 몰아붙여라! 이 안시성을 내가 함락시키겠다, 이럽니다. 우리 고구려 안시성은 무너지지가 않았죠. 이 당태종은요, 안 되겠다. 이 안시성보다 높은 흙, 그러니까 토산을 쌓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걸려 이제 토산을 쌓습니다. 근데 토산을 다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안시성을 공격하면 되는데, 하늘은요, 이 당나라를 버린 건가요? 이 토선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으로 딱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안시성과 성주 양만춘 병사들이 그 토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싸웠죠. 그때 이 영화에서는 조인성 배우님이 이제 힘들게 쏜 화살에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게 나오죠. 안 되겠다. 전군 후퇴! 안시성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은요,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당나라의 당태종은 여기서 죽게 돼요. 병으로. 이 병으로 죽게 되는데, 당태종의 유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마라. 고구려와 전쟁하지 말라. 고구려를 건들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안시성에서 와, 이겼다! 하면서 이 안시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645년 안시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612년에는 을지문덕이 살수됐죠. 30만을 2천으로 만든 기적의 결과가 있었다면 645년 외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힘든 안시성이 그 서로를 믿는, 서로와 서로를 믿는 의지이기 때문에 큰 승리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와,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 안시성 전투를 끝으로 당나라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멸망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멸망한 건 아니에요. 이 고려는 이 안시성 전투 이후로 큰 타격을 입어요. 나중에 이제 명계소문이 죽고 이제 동생들, 아들들끼리 싸워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668년에 멸망하게 되는 모습.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나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우리 고구려한테 이제 신라 김춘추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꾀를 지어 탈주를 하고 당나라 갔다고 했죠. 그래서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바로 648년. 이 648년, 그때 간 게 642년이죠. 이 648년에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진덕여왕 때, 이 김춘추가 밀약을 했다, 조용히 약속을 했다라고 밝혀집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을 한 겁니다. 신라가 이제 조건을 냅니다. 만약에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면 이 대동강 이남은 여기 땅은 너 당나라가 가져라. 그리고 우리 대동강 이남 땅은 신라가 가질게. 이 대동강 이북 땅은 누가? 당나라가.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 땅은 신라가 가질게. 이렇게 이제 밀약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을 결성하고, 야, 그 다음 누구? 어디로 가? 백제로 가. 이러면서 이 당나라 신라 연합군이 백제로 빠밤 하고 갑니다. 백제 멸망은요 660년. 이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의자왕 때죠. 그때 아픈 전투, 개백의 황산발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5천 결사대와 김유신의 싸움이었죠. 근데 이 개백 황산발 전투가 아쉽게도 지고 말면서 이 사비성 백제의 수도 어디라고요? 다시 위례성, 웅진성, 사비성. 그래서 이 사비성 마지막 성왕이 천도했죠. 이 사비성이 함락이 되면서 아쉽게도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아니 이 당나라가 이 웅진 도덕부를 설치합니다. 이 웅진 도덕부를 660년에 설치를 하는데 이 백제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백제를 관리하는, 아니 대동강 이남을 신라가 갖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웅진 도덕부를 설치를 했구나. 누가? 당나라가. 이 백제가 멸망했다고 해서 백제 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백제의 꺼진 불꽃을 다시 살리려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누구냐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복신, 도친, 왕자였던 뿌여풍, 읍지상제, 이런 사람들이 백제의 꺼졌던 불씨를 다시 세우려고, 마지막 불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신, 도친, 부여풍은요, 주류성에서 활동합니다. 주류성에서 활동을 하고요. 위치도 약간 잘 보셔야 돼요. 이 흑지성지는요, 인존성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복동지 뿡이 백제의 꺼져간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전투가 있죠. 바로 이 백강 전투입니다. 663년에 이
13년에 왜 기억나십니까? 남북 세력은 누구라고 했어요? 돌궐, 고구려, 백제외죠. 이 외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지원을 목숨을 걸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 외에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백강전투를 했지만 아쉽게도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후삼국 시대 때 이 후백제라는 게 다시 등장하긴 해요. 아니 또 당나라가요 계림도덕부를 설치합니다. 이 당나라가 이 계림도덕부를 설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 웅진도덕부는요 백제를 관리하는 거였죠. 백제를 관할하는 거였다면 계림도덕부는요 이 신라의 이 경주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진짜 이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이제 지도를 작게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백제는 멸망하고 이 당나라가 웅진도덕부를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라에도 계림도덕부가 설치됩니다. 이 계림도덕부가 설치가 되고요. 고구려, 당나라, 이 외도 힘이 약화됐죠. 이 당나라하고 신라 연합군이 이제 고구려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단 연합군에 의해서 668년에 아니 그렇게 잘 싸웠던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안 됐는데? 멸망한 이유를 알면은 크게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내분이 일어나는 건데요. 내분이라는 거 하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계수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권력 다툼으로 내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진짜 힘들게 지키려고 했던 평양성, 우리가 이 평양선 문 있죠. 평양선 문이 꼼짝없이 닫혀 있었지만 이 내분 때문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했잖아요. 또 이상한 게 이 당나라가 안동 도읍을 설치합니다. 이 안동 도읍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동 도읍을. 이 안동 도읍은요 고구려 평양성을 관리하는 건데 이 고구려 관리인데 백제 관리하고 경주 관리하고 고구려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당 전쟁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고구려 부흥운동도 백제 부흥운동과 같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불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모자, 안승, 고현무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치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건모자는요, 이 함성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안승은요, 금마저에서 활동을 해요. 금마저는요, 지금 익산이에요. 익산. 고현무는요, 오골성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 부흥운동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당 정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라가 눈치를 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당나라가 이 당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나는 다 먹을 거야. 신라만 없으면 내가 한반도를 다 먹는데 굳이 내가 대동강 이북 땅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한반도 지배에 욕심을 내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수상했죠 여러분? 웅진도덕부 백제를 관리하겠대. 아니 대동강 이나오면 신라 땅인데 백제를 관리하겠대.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계림도덕부 설치해서 경주를 관리하겠대. 경주 신라 쪽이죠. 신라를 관리하겠대. 그리고 고구려 명했을 때 안동도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한반도 지배하겠다는 거네. 이러면서 신라가
우리 우습게 보지 마. 우리는 강국 신라야 이러면서 나당 경쟁을 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아유 조그만 게 고구려 죽고 백제 죽고 그랬는데 너 혼자 남았어. 일로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당나라가 이렇게 화친 정책을 했다면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제 둘은 VS가 된 겁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는요. 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안승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안승에다가 야 안승아 너 금마저 아까 전에 익산 있죠 익산에 금마저 익산에 금마저에다 나라를 세워라. 나라에 보덕국을 세워. 이 보덕국을 세워서 너 왕해 이럽니다. 왜 근데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을까요? 이걸 당나라가 처치해야 되거든. 당나라가 다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나라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안승한테 맡기고요. 이 부흥운동 지원하라고 맡기고요. 이제 붙게 됩니다. 야 장나라 우리 한번 붙자! 이렇게 됩니다. 되게 큰 전투가 있는데요. 바로 매소성! 이 매소성 전투 675년에 기벌포 전투 67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나라가 승리했을까요? 신라가 승리했을까요? 지금 빨리 맞춰봐. 당나라가 승리했을까? 신라가 승리했을까요? 오늘 단어이 뭐예요? 신라의 상부통일이잖아. 신라가 승리를 합니다. 이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나라가 미안 신라야. 우리가 이거 한반도 지배 욕심 내서 미안해. 너가 이겼다 이럽니다. 그래서 신라가 우와 우리가 이겼다. 신라는요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죠. 이 백제를 멸망시킨 건 우리 김춘추 이 태종 무열왕이죠. 이 태종 무열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고구려가 멸망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 했습니다. 신라는요 막 마립간, 거서간, 뭐 차차운, 이사금 뭐 이런 고구려 백제보다 늦은 왕도 못 쓴 나라 이름도 이상한 나라가 신라였어요. 누구보다도 전성기를 늦게 했고 누구보다도 뒤늦었던 게 신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삼국 통일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능검 1급을 못하더라도 계속 열심히 신라도 계속 열심히 노력했잖아. 뭐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같이 계속 노력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능검을 지금 내가 못한다고 해도 계속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똥 싸면서도 복습하고 이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도 복습하게 되면은 최고의 절정 한능검 1급에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신라도요 뒤늦은 나라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삼국 통일이 됐고 통일 신라로 예쁜 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한능검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노래를 못해, 뭐 춤을 못 춰, 뭐 기타를 못 쳐, 뭐 수학을 못해, 뭐 다른 학업을 못하더라도 뭐 회사에 떨어졌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공부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통일신라 이제 신라가 이제 통일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잖아요. 이 통일신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